제가 이것도 이 프롬프트도 방금 취합한 피드백 목록을 분석을 해서 맡겨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대시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38개 언급을 19개 주제로 매핑을 했다. 네, 일단 MVP 기존 화면 최소 변경, 일단 컨셉트를 확인을 잘 했어요.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UI가 제가 선택을 합니다.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이 이미지 두 개 생성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 두 개 생성이 되는 거죠. 제가 딱 원하는 게 이거든요. 이거 정말 비주얼라이즈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상적인 아닌데,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코덱스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요즘에 GPT 5.6 솔이 나왔잖아요. 다들 토큰 열심히 태우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GPT 5.6 솔 가지고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델만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챗 GPT 앱, 그 코덱스 앱도 같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챗 GPT 워크를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오픈 AI와 함께하는 광고 컨텐츠고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워크플로우에 녹여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에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챗 GPT 워크가 뭔지, 이 코덱스랑 뭐가 다른지, 그냥 코덱스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코덱스를 잘 쓰고 있고 개발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개발자분 대부분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고 직접 써보면서 사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챗GPT 워크와 코덱스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하네스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경쟁하는 별개의 AI가 아닙니다. 배경이 재밌는데 매주 500만 명이 코덱스를 쓴다고 해요. 그중에 100만 명이, 그 100만 명 이상이 코딩이 아닌 업무에 코덱스를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용 패턴들을 이제 일상 업무에 맞는 경험으로 제품화한 게, 그 하네싱한 게 챗GPT 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이거예요. 같은 기반 위에 만들어진 서로 다른 업무에 서로 다른 업무를 위한 두 개의 작업 공간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점, 차이점이 뭐냐? 뭐 어떻게 하네스가 다른데? 일단 중심에 놓는 게 다른데, 일단 코덱스의 중심은 이 리포지토리입니다. 코드베이스 리포라고 하죠. GitHub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코드베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일들은 코덱스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 에이전트가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챗 GPT 워크는 뭐냐? 이 챗 GPT 워크의 중심은 업무 자료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베이스 바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자들도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코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미팅도 들어가고 메일 답장도 해야 되고 채팅도 해야 되고 뭐 드라이브에 뭐 디자인 다큐멘트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캘린더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 로컬 파일에도 보면 엄청 흩어진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 코드 베이스 바깥에 있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쓰는 게 이 챗 GPT 워크예요. 그래가지고 뭐 문서를 분석하거나 뭐 시트를 만들거나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거나 같은 검토 가능한 결과물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제 대답은, 이 코드 베이스 안에 일은 코덱스를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개발자의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뭘 만들지, 그 어떤 비즈니스 디렉션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결정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객 피드백 정말 중요하죠. 기획 문서, 회의록,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부 코드베이스 바깥에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이제 사실 모으는 거는 비개발자들의 몫이 컸잖아요. 그래서 비개발자들이 편한 코드베이스는 사실 불편하니까 아직도 편한 그런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에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 많은 거는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베이스 바깥의 공간을 책임지고 그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하네스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 이 코드베이스 바깥의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는 이 과정의 그런 하네스가
이 챗GPT 워크를 사용하니까 정말 쉬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앱을 뭐 연결을 하고 뭐 플러그인 같은 걸로 이제 드라이브랑 G 드라이브, Gmail, 뭐 캘린더, 뭐 슬랙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자료를 불러오는 게 정말 쉬워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간단한 또 강점과 한계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일단 챗GPT 워크는 흩어진 자료를 통합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1,400개 이상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지메일이나 구글 덕, 뭐 슬랙 같은 채팅 앱 한번 연결해서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읽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주면 또 완료 기준을 주면 그 기반으로 장시간 자율 작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이 정말 정말 넓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문서를 넘어서 대시보드 보통 저희가 이렇게 코딩을 안 할 때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혹은 뭐 프로토타이핑까지 해 줍니다. 그리고 비개발자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UI다. 업무 에이전트의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춘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에서도 비개발자들은 많이 이 챗GPT 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뭘 쓰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빨리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고 온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챗GPT 워크가 그 목적으로 정말 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뭔가를 만들기 전에 빌드하기 전에 모든 업무 뭐 온보딩 업무나 뭐 자료 업무나 그런 것들은 이 챗GPT 워크로 다 하고 자 이제 고칠 것들이 다 정해졌다. 그럼 이제 실제 코드를 뭔가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구현 지시서를 받아서 코덱스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챗GPT 워크와 코덱스 그리고 이렇게 사람 검증까지 이런 워크플로우로 이어지는 거를 오픈 AI에서 많이 추천을 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직접 이 바이브 코딩 이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유스 케이스를 보고 갈 겁니다. 이 챗GPT 워크가 아직도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언제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 정보 취합, 즉 이 수많은 소스들에 있는 정보가 다 다르겠죠. 자료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PM이다. 내가 프로덕트 매니저다.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나 뭐 보통 이제 비개발자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자료들이 정말 많겠죠. 뭐 메일 같은 것도 읽어 봐야 될 거고 뭐 슬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그런 채팅 앱에도 컨텍스트가 되게 많을 거고 캘린더, 뭐 미팅 노트 그런 것들이 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 줘야 됩니다. 네. 이 취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하나로 이 모아 주는 거예요. consolidate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합을 하고 나면 그 취합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이 챗GPT 워크가 분석을 해 주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정리하고 저희를 위해 판단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물 이 아티팩트를 생성을 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목표를 주고 검증 기준을 줌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티팩트를 보면 보통 이렇게 분석 문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디자인 문서를 써야 된다. 혹은 뭐 어떤 비즈니스 문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또 산출물로 낼 수 있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 그것도 할 수 있고 뭐 혹은 어떤 시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내가 어떤 시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뭐 혹은 대시보드, 뭐 웹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보통 이거 저희 회사 PM들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대시보드랑 웹앱 같은 거를 요즘 다 만듭니다. 네, 프로토타이핑을 다 해요. 그리고 뭐 디자이너 분들이랑 또 협업할 때도 디자이너 분들은 뭐 피그마나 이런 곳에 파일들이 또 많겠죠. 피그마도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덱이나 뭐 대시보드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챗GPT 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이 챗GPT 워크와 코덱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 이 워크를 보시면 create, learn and explore 이라고 돼 있고 코덱스는 이제 build, debug 그리고 ship 이라고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챗GPT 섹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챗GPT의 챗을 사용할 수 있는 섹션과 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섹션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그인이 정말 뭐 1,400개 이상이라고 해요. 뭐 피그마도 있죠. 그리고 뭐 리니어, 뭐 노션, 구글 캘린더, 뭐 아사나, 그리고 뭐 수파베이스, 벌써 깃허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뭐 슬랙 그런 뭐 팀스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플러그인들을 정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새로운 피처인 것 같은데 보통 웹앱에서 챗GPT 채팅을 하고 또 하는 분들 많잖아요. 챗봇 결국 그 챗GPT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 챗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사이드바처럼 뭐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를 태스크, 예를 들어 저희가 채팅을 하면서 뭔가 아티팩트가 나왔다, 뭔가 어떤 PRD가 나왔다, 뭔가를 생성했다 그러면 태스크에 이제 뭐 애드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일단 커스터머 피드백을 이제 취합을 할 거예요. 오늘 데모할 프로덕트는 오토클릭이라는 앱입니다. 제 친구이자 또 메타 동료, 메타 같이 다니는 동료인 저희 커리어커 알렉스 친구가 만든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프로덕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프로덕트를 저랑 또 그 친구랑 둘이서 같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저이자 또 개발자로서 이 프로덕트의 기능 하나를 직접 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기능을 개발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유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제 위주가 아니라 들으실 분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제가 항상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작 전에 먼저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준비를 합니다. 이 프로덕트도 똑같거든요. 유저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챗 GPT 워크를 사용해서 유저 피드백들이 정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취합하고 대시보드로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걸 골라서 플래닝하고 코덱스로 이제 개발까지 하는 이 전체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앱을 런칭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유저 피드백을 저희가 받잖아요. 처음에 베타 런칭을 하면 유저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고 베타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드백이 한 곳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저희한테 메일로 피드백이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저희가 채팅하면서 유저랑 채팅하면서 저희가 또 쌓아놓은 피드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시트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직접 써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남긴 그런 로컬 메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또 업무할 때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정보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흩어진 피드백들을 취합하는 거, 그리고 그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프롬프트들을 또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이 프로젝트를 일단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프로젝트 설정 안 해줬거나 다른 프로젝트 있다 하면은 뭐 new 프로젝트에 가셔서 use an existing folder 해서 뭐 어떤 폴더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고, 뭔가 나는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래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GitHub에 이미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 폴더를 사용해서 여기서 시작할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커넥트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에 커넥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rowse all plugins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사용할 플러그인은 이제 한 4개 정도 있는데 다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Gmail에 뭔가 유저 피드백들이 또 와 있겠죠. 그래서 Gmail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먼저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연결한다, 예를 들어 Sales 이걸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어카운트에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 계정에서 자료를 이렇게 읽어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네, 그게 플러그인을 커넥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라이브가 있겠죠. 구글 드라이브. 네, 구글 드라이브도 이미 연결이 돼 있고,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뭐 슬랙을 보통 이렇게 워크하는 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슬랙 하지 않고 디스코드를 사용하는데, 디스코드는 안타깝게도 플러그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코드에 있는 그런 유저 피드백들은 제가 미리 긁어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제 로컬에 저장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지만, 예를 들어 슬랙으로 채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슬랙을 사용하면 정말 편하겠죠. 네, 혹은 팀스,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채팅이 지금 플러그인으로 서포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GitHub은 당연히 뭐 연결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GitHub 뭐 연결해 놨고, 네, 그래서 이 정도 플러그인 한 이 정도만 연결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뉴 태스크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이 프롬프트를 붙여놨습니다. 일단 오토클릭 앱에 베타 사용자 피드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전부 모아서 하나의 피드백 목록으로 정리를 해라. 그리고 소스는 일단 이렇게
Gmail 제가 쳐줘야겠죠. Gmail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토클릭 관련 피드백 메일을 찾아라. 오토클릭 베타 피드백 정리 시트를 찾아라. 뭐 오토클릭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폴더 자료 취합 이렇게 하고 이 폴더에 디스코드 익스포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드래그 앤 드롭으로 했고 파일 이름도 이렇게 해서 txt라고 해서 줍니다. 네, 오토클릭 디스코드 익스포트 해서 주고 이 폴더에 로컬 메모 파일들 이 파일들 또 제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제가 뭐 직접 써보면 느낀 점이라는 이름으로 뭐 간단한 메모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소스에서 피드백을 이제 취합을 하겠죠. 하나당 한 항목으로 원문 표현을 유지를 하고 요약해라. 각 항목에 출처 표시하고 중복으로 나올 수 있겠죠. 피드백을 하나로 합쳐라. 중복으로 표시를 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피드백이 아닌 것 별도 섹션으로 분류하고 소스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GPT 5.6 솔에 하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저는 보통 그냥 풀 액세스를 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풀 액세스를 줘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mail과 구글 드라이브 스킬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취합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뭐 한 20개 정도 취합이 된 것 같은데 총 19개 항목으로 통합을 했다고 해요. 한번 간단히 봐볼까요? 수집 범위, 그리고 개선 피드백, 뭐 인텔리전스 용어가 어렵다, 첫 화면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중복 정말 많네요. 7회, 그리고 진행률이나 예상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 실패 사실과 실패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해서 쭉 해서 피드백이 아닌 항목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취합 자체는 아주 잘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취합이 끝났으면 두 번째 스텝은 분석입니다. 이 취합한 것만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분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프롬프트도 제가 방금 붙여 넣었는데 방금 취합한 피드백 목록을 분석을 해서 팀에 공유할 수 있는 피드백 분석 대시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그룹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맡겨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대시보드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만들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38개 언급을 19개 주제로 매핑을 했다. 일단 뭐 이미지로도 커피할 수 있고 일단 사이트 퍼블리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일단 뭐 한번 아래를 내려가면서 검토를 해볼게요. 가장 나온 주제 탑 이렇게 3개 돼 있고 주제별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출처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긍정 신호라고 해서 지금 사이트 오케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드백 같은 거 유저 피드백 같은 거를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4군데 흩어져 있었죠. 구글 드라이브, Gmail, 뭐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Gmail, 뭐 디스코드, 그리고 뭐 제 로컬 파일. 그거를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 탭 되게 여러 개 띄워놓고 막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플러그인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이제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일단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 저희가 어떻게 뭐를 골라서 개선을 해야 될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맡겨보도록 할 겁니다. 분석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개선 후보 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후보는 5개에서 7개, 개발자 1명이 하루 안에 구현 가능한 위주로 해두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덱스로 이제 코딩을 하기 전에 이 유저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뭐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단계, 그 앞단이 사실 저는 요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코딩 단계도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코딩 단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앞단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묻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코딩이 워낙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code is cheap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싸졌다, 코딩이 싸졌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게 옛날 같아서는 되게 오래 걸릴 일이 요즘에는 정말 오래 안 걸리잖아요.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앞단에 뭐를 개발할지를 잘 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쳐내는, 에이전트로 빨리빨리 쳐내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피드백 5개, 뭐 7개를 한 번에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병렬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엄청 효율적으로 모든 피드백을 다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죠. 오늘은 그냥 피드백 하나를 이제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를 정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선안, 대응하는 피드백 주제, 사용자 임팩트, 뭐 구현 비용, ROI 순위 해서 이제 1, 2, 3, 4, 5 이렇게 정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정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사용자잖아요. 사용해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기능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의 기능을 제가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구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줄 건데 "표를 잘 봤다. 근데 내가 유저라서 이렇게 이 2개를 해 보고 싶다." 하나는 썸네일을 이미지로 생성하기 전에 텍스트로만 컨셉트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썸네일을 이미지로 생성하는 단계는 크레딧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유저들이 제가 유저면 크레딧을 소모를 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텍스트로 한번 그 시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나올 건데 너 괜찮아? 너 크레딧 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면 크레딧의 낭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그게 제 첫 번째 피드백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썸네일 생성 시에 로고나 참고 이미지를 주면 이 썸네일에 로고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뭐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쓰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해 보고 싶은데 일단 이 GitHub의 이 저장소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후보를 비교를 해서 오늘 구현할 하나를 추천하고 이유를 달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A 그리고 뭐 오늘 가능한 MVP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B 오늘 가능한 MVP 해 가지고 두 개 다 비교를 했고 B를 구현한 걸 추천을 했는데 저는 A를 하고 싶습니다. 네. A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A로 확정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이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안을 두 개를 달라고 해 볼게요. MVP 안 그리고 이상적인 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일단 바로 개발을 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꿔나가면서 좋은 프로토타입이 만들 때까지 하고,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거를 지시서를 코덱스한테 넘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MVP 기존 화면 최소 변경, 일단 컨셉트를 확인을 잘 했어요.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UI가.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UI를 보여드릴게요. 이 오토클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제너레이트를 하는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뉴 썸네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브리프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 사진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죠. 사진이 썸네일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제너레이트가 됐다. 그럼 컴플리트드라고 나오고 뭐 그런 분석도 되고. 근데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이미지가 나오기 전에 텍스트로 먼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크레딧을 소모를 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이렇게 나온 거죠. 컨셉트를 보면 이 코딩의 판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로 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줍니다. 구도, 뭐 커피, 그리고 선택 이유 이런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이 텍스트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아,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이 이미지 두 개 생성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 두 개 생성이 되는 거죠. 제가 딱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정말 비주얼라이즈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상적인 아닌데 컨셉트가 훨씬 더 이게 자세하죠. 구도가 엄청 자세합니다. 이 전 거는 구도가 이렇게 텍스트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셉트 제안 자체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지 않나. 근데 구도가 이런데 실제로 이제 제너레이트를 했을 때는 구도가 뭐 이렇게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비주얼라이즈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위에 UI를 바꿨네요. 이 위에 UI를 바꾸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 위에 UI를 바꾸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위에 UI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일단 프로토타입 시안 저는 뭐 일단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을 기준으로 코딩 에이전트한테 코덱스한테 넘길 구현 지시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GitHub에 오토클릭 저장소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배경과 목표 이렇게 해서 AC, Acceptance Criteria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테스트 체크리스트 그리고 주의사항 해서 네, 이렇게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기준 시안으로 포함해 달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지시서가 나오면 그 지시서를 코덱스로 바로 넘겨받아서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현 지시서를 저장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지시서 자체를 보면 구현 지시서 해서 MVP, 프로토타입 해서 배경과 목표, MVP 범위 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페이스 2로 미룰 것, 변경 지점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냥 코덱스가 보고 구현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썸네일 이미지죠. 네, 이미지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네, 이 이미지대로 해라.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마지막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서를 저장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해야 될 건 이제 코덱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코덱스로 넘어가는 게 그냥 엄청 쉽습니다. 코덱스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지시서대로 구현해줘. 진행 방식, 변경 계획 먼저 보여주고 구현 후에 acceptance criteria 관련 테스트가 있으면 돌리고 로컬 개발 서버를 띄우고 변경된 화면 경로를 브라우저로 열어줘. 내가 직접 테스트 해볼게. 만약 내가 확인하고 OK를 하면 그때 PR을 열어줘.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현을 완료를 하고 draft PR 뭐 열었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PR 한번 보기 전에 일단 로컬 서버 다시 띄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좋죠. 네, 일단 디렉션 숙련도가 뭐 오히려 AI 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훔쳐보는 선구자적 관점. 뭐 오케이,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업 가치 수조 원을 창출하는 1인 유니콘.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읽어봤을 때 카피가 중요하죠. 네, 이건 카피 일단 별로고 팀원 50명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혼자서 이것도 별로고 이게 괜찮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너레이트를 한다면 일단 제가 이런 거를 딱 원했어요. 네, 저는 카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나왔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면 그때 또 돌려야 되고 그럼 또 크레딧을 소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블랙박스 같은 거죠. 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시안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스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선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한 거를 일단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마무리를 해보려는데 이거 간단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흩어진 고객 피드백을 취합을 했죠. 네, 취합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취합을 했는데 취합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 대시보드를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ROI 그리고 그 ROI에서 뭐 우선순위 정해서 프로토타이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한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구현 지시서를 만들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챗GPT 워크에서 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시서를 코덱스한테 줘서 코덱스가 구현, 테스트, 그리고 pull request까지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리뷰를 같이 했죠.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코덱스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저희가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PR 만드는데 코덱스 썼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코드를 만지기 시작한 게 꽤 이후의 일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영상의 앞에 거의 한 2, 30분은 챗 GPT 워크를 사용해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코드를 작성하기 전의 일, 뭘 만들지 결정하는 일, 그런 것들은 코드베이스 바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드백이 사실 메일과 채팅에 있었고 그런 또 판단의 재료 같은 것들도 이제 문서나 시트에 있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는 이 코드베이스 바깥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바깥의 업무를 맡길 공간이 이 챗GPT 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 업무로 보여드렸지만 이 구조는 사실 개발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개발자는 피드백과 프로젝트 자료를 파악해서 구현으로 있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도 흩어진 업무 문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죠. 보고서나 대시보드 같은 결과물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흩어진 맥락을 모아서 결과물로 바꾼다라는 그 핵심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업무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도 못 모으고 안 모으고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뭐 고객 피드백이든 회의록이든 운영 지표든 그런 것들을 이 챗GPT 워크를 사용해서 한번 취합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오늘
저희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픈 AI랑 이렇게 또 광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먼저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챗 GPT 플러스 이용권 그리고 그거를 10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추첨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꼭 참여를 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GPT 5.6 솔도 나오고 또 이번 주에는 심지어 GPT 6가 나온다는 또 소문도 돌고 있는데 최고의 프론티어 모델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그리고 또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